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전남의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7월 12일 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을 방문한 길에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원고에 없던 내용을 그는 또 한 문장을 더합니다. 난세를 이기는 힘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다. 이날 연설에서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이란 명칭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자신이 임진왜란을 해쳐가는 이순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떠오르는 모양이구나,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7월 13일 날 오후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을 기리는 노래 죽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청송녹중 가슴에 꽂히는 죽장이 되자 하네. 우리는 외세에 한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 일반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또한 조국 수석은 7월 10일에는 대일 방안을 다룬 한 신문 칼럼을 인용하면서 이런 논평도 대했습니다. 문제도 해결 방법도 안다면 남은 건 실행뿐이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다. 그건 자부할 만하지 않은가. 그 이야기를 딱 제가 보자마자, 그래, 당신들이 이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만한 능력이 있나? 그래, 당신들이 그럴 실력을 갖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의문이 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의 행보입니다.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 발언을 보면 청와대의 내부 입장을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일 강경책을 고수하겠다. 둘째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 세 번째, 국민의 힘을 모아서 항일 전선에 나서겠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진왜란에 싸웠던 선조들처럼 일본에 맞서 항거하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8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와 성의 있는 협의를 그 다음 날 9일 날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 규제는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의 입장을 더욱더 명확히 합니다. 한국은 지금 수출 규제 조치 등의 제재를 철회하러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징용 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는 문 대통령의 입으로부터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드러낸 것이죠. 7월 18일 날 일본 정부가 1965년도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제3국 중심의 중재위 설치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아마 한국은 거부할 것입니다. 또 더 진전된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도 한국은 거부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7월 18일 날 중재위원회 설치가 물 건너가게 되면은 21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게 됩니다. 아마도 7월 18일 날 중재위가 끝나고 나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일본에 보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그때는 직접적인 피해가 바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일본이 아마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봅니다.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아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그야말로 백기투항이라고 부를 수 있을 상황까지 한국 정부를 내몰 겁니다. 가능한 18일까지 합리적인 그런 대안을 우리 정부가 내놔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지금 상황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을 한번 보시죠.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청와대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 지금 의사결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에 아주 익숙하고 위계질서가 강하고 우리나라는 동지의식이 강한 그런 동질적인 그룹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김없이 집단사고에 빠집니다. 그룹싱크라고 하죠. 집단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집단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거, 음식력 있는 집단들의 조직원들이 갈등을 최소화하며
의견의 일치를 유도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한쪽이 정하면 그냥 그대로 쭉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아마 언론인인 월트 리프만이 아주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한다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한 가지 참조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케네디 행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던 로버트 맥나라마 국방장관이 인생 해고담을 정리한 전쟁의 안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든 1시간 이상짜리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서 아주 이제 인상적으로 제가 봤던 것은 쿠바 위기 때 케네디 행정부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1962년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13일 동안 핵전쟁이 발발할 그런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그런 시간 혹은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백악관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장성들도 다 참가하고 외교, 군사와 관련된 모든 관료라든지 주요한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장성들은 쿠바를 때려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안보에 너무나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련의 전직 대사입니다. 대사를 지냈던 후르시초프와 아주 친분이 깊었던, 문제의 당사자인 후르시초프와 친분이 깊었던 사람이 브레이크를 걸죠. 소련 입장이 이러이러할 거니까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협상에 임해보자. 그렇게 해서 역사의 물꼬가 바뀌거든. 거의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핵전쟁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하고 달리 완전히 외부 인사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집단 사고에 빠질 수 있었던 분위기를 완전히 외부 인사가 저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네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청와대는 정파적 이득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본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 집단, 좀 나이가 있고 일본과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그런 교수 그룹이나 이런 정통한 학자들과 그분들을 모셔다가 의견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청취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집단적 사고, 일본과 한판 벌려야 된다, 이런 것을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3자의 눈으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일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제3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을 보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하게 되면은 아주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행보나 발언을 보면은 집단 사고에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엄정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 일본 측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집단 사고, 그 다음에 일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그래서 현명한 결정을 갖고 문제 해결에 나가야 우리가 엄청난 비용 청구서를 받는 그런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7월 18일, 7월 25일 이 양 사이에 어떤 일본의 구체적인 그런 경제 보복이 따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사안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될 그런 문제 해결책이라면 그 사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또다시 이제 경제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일본의 강제나 강압이나 이런 모습으로 굴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 정부가 보이는 것은 참 제 생각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피해야 될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일본의 보복이 아주 집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점을 청와대 관계자들은 잘 알고 국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건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편견 같은 거 좀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상황이 위중합니다.
7월 18일 이전에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